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빈한 중국어의 소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요즘 다들 집콕 너무 더워서 나가기도 힘든데 이럴 때 보면 좋은 중국 드라마를 한 편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릴 드라마는요. 바로 제목 한국어로는요. 향밀 침침 신여상이라고 해서요. 중국어 명칭으로는요. 샹미 춘춘진루霜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요. 판타지물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한번 봤는데 사실 아직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다, 마약 같은 드라마다, 중독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도 기대를 하고 봤는데 사실 처음에 보면 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초반에는 사실 집중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만 참고 지나면 정말 재밌는 드라마라고 해서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드라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 드라마는요. 그 선현물을 기반으로 한 판타지 드라마로 일단은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천계, 인간계, 마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드라마는요. 2018년 8월 2일부터 2018년 9월 4일까지 방영이 됐었고 중국에서는 63부작 그리고 한국에서는 60부작으로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방영 당시 동시간대 시청률 1위 그리고 인터넷 조회수 140억 뷰라는 엄청난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방영하는 내내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유지를 했고 2018년 텐센트 동영상 어워드 10대 시청자가 뽑은 올해의 드라마 그리고 시나닷컴에서 2018년 웨이보 인기 드라마로 선정이 될 만큼 아주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드라마 간단한 줄거리를 얘기하기 전에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 주인공인 금멱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고요. 그리고 육봉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네, 이 금멱이라는 캐릭터는요. 화계에 살고 있는 화신의 딸로 본래 신부는 서리꽃이지만 자신을 포도 정령으로 알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어린 시절 친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염력을 높이는 것에만 관심이 많고 운단으로 인해서 사랑의 감정을 알 수가 없어서 남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대에서 정해진 윤옥의 청혼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인 육봉 역할이 있는데 이 육봉은요. 천재의 둘째 아들 화신으로 봉황이자 천우의 적장자입니다. 거만한 성격에 용맹하고 싸움을 잘해 전쟁의 신으로도 불리면서 우연히 화계에서 이 금멱이라는 여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선대에 있었던 비극으로 인해 배신을 당한 후에 천계를 나와 마계로 떠나서 마존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 드라마에는요. 이 두 사람 말고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주인공인 이 두 캐릭터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줄거리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요. 천계와 화계 그리고 마계가 공존하던 시기에 사랑으로 큰 고통을 겪은 화신은 갓 태어난 딸에게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는 운단을 먹이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결계를 치고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4000년 후 하늘에서 천계의 태자 육봉이 수련을 하다가 화계에 떨어지고 화신의 딸 금멱이 육봉을 구해주고 그의 서동이 돼서 천계로 가게 됩니다. 금멱과 육봉은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운단으로 인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금멱은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선대들 간에 봉합되지 않은 갈등이 극에 치닫게 되고 결국 금멱과 육봉에게 그 상처는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두 사람은 그러한 운명에 빠지게 되면서 어떻게 될지 얘기가 전개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됐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내용도 역시 판타지물이기 때문에 정말 중국에서만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하나 화제가 됐었던 게 바로 이 드라마의 세트장입니다. 처음에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라면 세트장을 보고 CG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물론 이런 역동적인 부분들은 CG로 많이 들어갔지만 기본의 세트장들은 직접 다 만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일했던 스태프분들이 이 세트장을 만드는 데만
8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드라마의 배경이 천계, 인간계, 마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특징을 잡아내기 위한 세트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트장 이외에도 정말 자잘한 소품들이 2만 점 이상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세트장을 보시면서 그 안에 들어간 소품들을 보면 아, 중국에는 저때 저런 소품들이 있었구나, 저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또 다른 볼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드라마의 다른 특징을 보자면요, 바로 의상입니다. 이 드라마에 들어간 의상을 바로 만든 디자이너분이요, 2008년도 베이직 올림픽 때 그 개막전 수석 디자이너를 맡으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 1급 디자이너 직함을 가지고 계신 디자이너인데 이분이 바로 이 드라마의 의상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정말 중국의 전통 의상들, 그리고 조금은 변형된 의상들도 있겠죠. 이런 의상 역시 또 다른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요, 사실 모든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라기보다 조금은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판타지물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리고요. 또 중국에 아, 이때는 이런 의상들이 있었구나, 이런 소품들을 사용을 했구나, 이런 배경이겠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인기가 많아서요, 한국에서 2권짜리 소설로도 출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영상보다는 글로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설 역시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더운 때 집에서 이런 드라마 한 편 보면서 중국어 공부까지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오늘의 내용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이 드라마의 OST 역시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받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재밌게 보신 분들은 그 노래까지 같이 들어보시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역시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빈한 중국어의 소빈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